자, 지금 오늘 저희 첫 시승 차량은 i30 N9으로, 현대자동차의 i30 N9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시가 됐죠. i30가 맨 처음 출시된 것은 2007년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N9이 출시된 그 기본 밑바탕이 되는 모델은 3세대가 되겠습니다. i30 3세대를 기본으로 해서 N9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N9이 출시된 이후 i30N을 기다리는 고객들, 소비자들을 좀 달래주기 위한 거죠. 제가 달래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i30N이 유럽에서 출시된 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자, 고성능 버전 N 브랜드의 최초 모델로 i30N이 출시가 됐고요. 자, 근데 유럽 시장에서 아주 극찬을 받았죠. 가성비면 가성비, 성능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해치백이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해치백이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i30N을 출시를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읽고 국내 팬들도, 자, 우리나라에도 i30N을 출시를 해달라, 이런 여론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i30N은 체코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현대자동차와 우리나라 노조, 현대차 노조 간의 계약을 맺은 게 있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 중에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에 유입할 수 없다 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i30N은 국내 유입이 안 되고요. 대신 N9이라고 한 단계 좀 낮은 사양으로 해서 현대자동차가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시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i30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외관적인 측면에서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i30 세단의 느낌이 상당히 강조된 그 i30와 이번 i30 N9은 굉장히 스포츠 쿠페는 아니고, 왜냐하면 해치백이기 때문에 핫해치의 느낌을 굉장히 살렸죠. 먼저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범퍼입니다. 앞범퍼에 인테이크 홀이 굉장히 넓어요. 공기흡입구를 굉장히 넓게 적용을 시켰고요. 자, 오른쪽에 에어 커튼이 들어가는 부분도 스포티하게 느낌이 좀 살짝 다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안개등도 세단형은 세로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반면, 이 N9은 가로형으로 놔서 이 부분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면부에 헤드램프를 블랙 베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이 기본 i30 세단은 투명하죠. 근데 i30 N9은 살짝 검정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강인한 느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거기에 플러스 그릴도 바뀌었습니다. 그릴도 i30 N9 전용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봤을 때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안쪽에 있는 패턴이 i30 기본 세단은 약간 비늘 모양의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i30 N9은 메쉬 타입, 그물망 형태의 패턴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스포티한 느낌, 좀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i30 기본형에는 사이드 미러가 차의 전체적인 색상하고 동일한 색상이 적용되는 반면에 i30 N9은 사이드 미러를 블랙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동차 디자인에서 휠이 굉장히 중요한데, 18인치 알로이 휠, i30 N9 전용 알로이 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 요거는 퍼포먼스하고도 연계가 된 건데, 디자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퍼포먼스적인 요소인데, 타이어가 미쉐린 PS4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시승기들도 좀 봤는데, i30 N9에서 N9 이 전체적인 차의 사양 대비했을 때 타이어가 좀 오버다,
너무 좋은 타이어를 적용을 시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 i30 기본형과의 차이점은요, 범퍼, 이 부분도 범퍼와 가장 차이가 나죠. 뒷범퍼의 하단부에 기본형은 머플러 팁이 하나 적용이 되어 있는 반면 i30 N9은 듀얼 머플러 팁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스포츠적인 느낌을 줬고요. 거기에 양쪽 머플러 사이에 디퓨저도 들어가 있죠.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디퓨저에 핀도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현대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테일 램프에도 블랙 베젤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게 아마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 테일 램프에도 블랙 베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본형과 약간 차이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레터링이 왼쪽에는 i30라고 되어 있고 우측에는 N9이라는 레터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나는 기본 i30와는 다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엔진도 상당히 이 같은 급에서는, 동급에서는 고사양,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달렸죠. 자,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렸습니다. 싱글 터보고요. 트윈 터보는 아니고요. 자, 싱글 터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최고 출력 6000rpm에서 204마력까지 내뿜고요. 최대 토크 약 1500rpm에서 4500rpm 사이에서 27kgm를 내뿜는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엔진 사용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 기아차 라인에 가장 대표적으로 i30 N9의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의 K3 GT에도 이 똑같은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반떼 스포츠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뭐 벨로스터 N 말고 벨로스터, 기본 벨로스터에도 1.6L 터보 가솔린 터보 엔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기아차의 소울 부스터 차량, 소울 3세대 차량인데요, 얼마 전에 시승을 하고 왔는데 그 차량에도 1.6L 가솔린 터보 이 똑같은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한 준중형급에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 현대 기아차가 이 1.6L 터보 엔진을 공통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i30 N9에 적용된 편의사양들 한번 볼까요? 최근 이 아다스라고 하는 첨단 안전 보조 장치들이 상당히 이 저렴한 저가형 차량에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 추세죠. 지금 제일 아쉬운 건 HUD는 없습니다. HUD는 편의사양 중에 빠졌죠. HUD가 사실 운전 중에 고개를 많이 내릴 필요 없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중에 굉장히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i30 N9에는 HUD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첨단 안전 사양으로는 정방 추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등등 현대차의 굉장히 고가 차량에 적용되는 그런 첨단 안전 사양들이 대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면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자율주행 레벨 2는 이런 그 주행 보조 기능 중에 2개 이상을 사용을 했을 때 레벨 2라고 하는데요, 레벨 2 수준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주행을 해볼 텐데요, 고속도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차로 이탈 방지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손과 발을 뗀 상태로 꽤 쾌적하게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차가 많이 막힐 때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특히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용을 하면 오른발로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멈췄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다가도 차가 멈춘 상태에서 3초 이상 그 정지 상황이 지속이 되면 버튼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악셀 페달을 가볍게 살짝 밟음으로 인해서 다시 차를 출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곳곳에 N 레터링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하단 쪽에 있는 스포크에
N 엠블럼이 선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기어노브도 N9 전용 기어노브가 적용이 되는데 기어노브 중간에도 N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자,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그 운전석과 보조석 헤드레스트 아래쪽 부분에도 N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N을 선명하게 새겨 넣어서, 자, 이 차는 그냥 일반 차량이 아니다, 고성능 i30 N9 차량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굉장히 전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스포츠카를 앉은 듯한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자동차 리뷰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가격대에서 기본적으로 2,300만원에서 2,500만원, 거기에 플러스 옵션이 붙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감성을 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가성비 훌륭한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실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실내 디자인에서 지금 방금 전에 스포츠 스티어링 휠 얘기를 했는데요. i30 N9에서 좀 바뀐 부분, 특징적인 세 가지: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버킷 시트, 거기에 기어 노브가 N9 전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실내 곳곳에 빨간색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벤트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도 여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시트벨트가 빨간색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BMW i8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걔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상징하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파란색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파란색을 둘렀을 때 제가 느낌은 그 캠페인 할 때 보면 이렇게 가슴에 두르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걸 두르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게 별로 뭐 이쁘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빨간색 시트벨트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도 외관도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체감을 주고 스포츠한 감성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얘기할 때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저 알루미늄 페달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패널을 적용을 시켜서 이 부분도 저 스포츠 세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딱 운전석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알루미늄 페달, 그리고 스포츠 버킷 시트, 이 볼스터 부분이 완전 바짝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G70, 제네시스의 G70도 재밌게 탄 차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보다도 이 버킷 시트의 볼스터가 훨씬 더 많이 세워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내도 스포츠 쿠페, 스포츠카의 느낌을 잘 살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아쉬운 거, 저는 샌더페시아 디자인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이 기어 노브랑 잘 어울리는데, 근데 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저는 정말 에라인 것 같아요. 지금 i30 N9에는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디자인이 오히려 기본 메리평보다 더 저렴해 보이지 않나, 약간 좀 올드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하나 빼고는 실내 디자인도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다. 이 가격 대비 이 정도의 느낌이면 상당히 좋다.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마음에 들고요. 저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